2024년 중 약 4조 954억 원, 약 137만 건의 숨은 보험금을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친척의 권유, 가까운 지인의 소개, 혹은 믿을 만한 전문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얼굴만 보고 신뢰해서 가입을 결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나서 20년 지나서 나중에 내가 준비한 보험이 실제 필요와는 동떨어진 부적절한 상품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20만 원이 만약 20년 동안 지속된다면 총 납입액은 4,800만 원에 이르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은 최근 20년 안에 4,8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돈이죠.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4,800만 원짜리 상품을 과연 아무런 확인이나 비교 없이 덜컥 구매하실 건가요? 만약 그 상품이 자동차라면 아마도 여러 기능을 꼼꼼히 따져보고 다른 모델과 비교하면서 주변의 조언을 구한 후에야 신중하게 결정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본인의 보험 내용에 무문을 품기 시작하고요.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병력이 생겨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건강한 일반인 기준으로 가입하는 표준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으로 새롭게 알아보면서 금전적, 보장적 손해를 겪는 경우 정말 많이 봤고요.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은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제 설명해드릴 불필요하거나 가입해서는 안 될 특약들을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불필요 특약은 1에서 8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과거에는 1에서 3종까지만 판매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후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입 금액을 확대한 1종부터 5종까지의 수술비가 등장하게 되었고 생명보험사 약관을 참고해서 손해보험사도 2010년대부터 이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2020년 이후 여기서 더 나아가서 1에서 7종 수술비를 선보였고 최근에는 1에서 8종 또는 1에서 9종 수술비까지 등장해서 판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이러한 종수술비의 숫자 증가는 단순히 더 좋은 보장을 의미하는 걸까요?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보장이 더 넓고 좋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숫자의 종류가 늘어난 수술비 특약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급여 수술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나 처치를 의미하고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대표적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 하이프 수술, 맘모톰 수술 등이 모두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래의 신기술 치료나 급여 항목이었다가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수술비 특약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수술은 물론 비급여 수술, 칼을 대는 관열 수술, 칼을 대지 않는 비관열 수술, 신의료기술 수술, 그리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 치료, 더불어 급여 수술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현재 1, 5종 수술비 특약이 정의하는 수술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수술을 지급하는 이 형태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1, 5종 수술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될 특약 중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바로 사망보험금 특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의 질병이나 상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생존 시 발생하는 의료비나 소득 상실에 대한 대비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해지거나 심지어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생활비, 대출이자, 양육비 등 기존의 고정 지출에 더해 금전적인 압박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험은 바로 이러한 생존 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하는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질병 사망, 상해 사망 1억을 80세 만기로 설계할 경우 월 보험료가 11만 200원이 됩니다. 20년이면 2,644만 8천 원을 내야 하죠. 하지만 이 보장은 80세 이전에 사망을 하셔야 지급이 되고요. 만약 80세 이후에 사망한다면 보험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짧으니까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신까지 보장하고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하죠. 그래서 무조건 1억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월 24만 원입니다. 20년이면 5,760만 원이나 내야 하죠. 40세이신 분이 만약 90세에 사망한다면 50년 뒤의 일이니까 1억을 받아도 1억의 가치는 못하겠죠.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언제 필요할까를 고민하셔야 할 때고요. 여러분은 사망금이 필요해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보다는 사망 보장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자녀가 20대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집안의 가장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20대 성인이면 스스로 밥벌이가 가능하죠. 경제적 위험이 오지는 않죠. 반면 8살 아이가 있고 14살 중학생이 있는 집에서 가장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양육비에, 학원비에, 차량 할부금, 집 대출비, 기타 공과금, 고정 지출비 등등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월 평균 지출은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초중고 학생은 사교육비가 매달 5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 구조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의 성장 시기 때 사망하는 건 확실한 경제적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20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사망금을 대비하는 겁니다. 정기보험은 보험료 10만원, 20만원대 아니고요. 24,100원으로 똑같은 사망금 1억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총 납입 금액은 578만 4천원이죠. 사망 보장이 필수적인 경우는 가장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예기치 않게 사망할 경우, 남겨진 배우자와 가족에게 발생할 재정적 위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 20대가 되었다면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나 80세 만기 사망특약 대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기보험이나 정기특약으로 계획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불필요한 보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진짜 내 미래를 위한 재테크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왜냐? 보험은 저축, 재테크 상품이 아니니까 말이죠. 다음 세 번째 불필요 특약은 암 통원 일당, 암 입원 일당이고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게 1,940원입니다. 암으로 입원 시 1일당 10만 원 받는 게 9,250원. 암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1회 통원 시 받는 게 9,200원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암 입원비, 암 통원비 가입을 하실 건가요? 결정하기 어렵다면 통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으로 평균 입원하는 일수는 7.5일이고요. 암으로 평균 통원 횟수는 7.7일입니다. 즉, 둘 다 반올림해도 8일인 거죠. 암으로 입원했을 때 평균적으로 80만 원 받을 수 있고 암으로 통원 시에는 평균 16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건데 암 통원비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55.8% 확률에 해당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가지 않는 나머지 40% 이상의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160만 원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반면 암 진단비는 암으로 입원을 하시든
통원을 하시든 수술을 하시든 항암 치료를 하든 아무 상관없죠. 그러한 치료를 하기 전에 그냥 암이라고 진단만 받으시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받은 진단금으로 입원비를 쓰시던 통원비를 쓰시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암 통원비를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암 입원비를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겁니까? 저라면 암 진단비를 선택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물필요 퇴각은 산정특례 진단비입니다. 한때 심혈관 진단비보다 뇌혈관 진단비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다면서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신 특약 중 하나인데요. 보장 범위만 보면 매우 넓어 보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도 한데요. 하지만 저는 이 특약이 유행할 때도 절대 가입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자, 산정특례 진료 현황인데 뇌혈관은 73,718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심장질환은 11만 3,42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심장질환 환자 수 총 196만 3,700명이고 뇌혈관 질환 환자 수 총 132만 4,339명입니다.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산정특례로 진료받는 인원이 10%도 안 되는데 비싼 돈 내가면서 단순히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가입할 이유는 없는 거죠. 10%도 안 되는 작은 확률에 해당을 하신다고 해도 산정특례 진단비는요, 그냥 진단 받았다고 주지는 않습니다. 뇌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까지 해야 주는 거고요. 심장질환은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또는 약제를 처방받아야 하는데 정해진 특정 몇 가지 약제가 아니면 해당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로 진단을 받았다는 소리는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제도로 95%를 지원해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액은 5%인 겁니다. 1,000만 원 나왔으면 50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 퇴각을 가입하지 마시고 단순히 누가 이게 좋다 이런 말에 이것저것 가입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불필요 퇴각은 대상포진 진단비인데요. 1,740원씩 20년 내면 257만 7,600원이죠. 그런데 받는 보험금은 얼마라고 적혀 있죠? 해당 특약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실비에서 기본적인 통원치료비, 약값, 입원비, 진료비 등등은 다 받고요. 그러므로 굳이 불필요 퇴각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불필요 퇴각은 응급실 내원치료비입니다. 5만 원 받기 위해서 1,380원씩 20년간 33만 1,200원을 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가보셨을까요? 미취학 아동이라면 새벽에도 주말에도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이 아니라 성인분들이라면 응급실을 6번, 7번 이렇게 가신 케이스는 지금까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응급 환자로 가시게 된다면 실비에서도 보상 가능하니까 굳이 필요가 없고 폐하보험, 어린이보험 등 미취학 아동일 때만 고려할 만한 특약인 거지 성인분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불필요 특약은 깁스치료비고요. 깁스치료비는 통깁스는 가능한데 반깁스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염자라든지 간단한 골절, 대부분 반깁스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깁스치료비로 보험금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고요. 크게 사고가 나서 통깁스하는 일부 케이스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깁스치료비는 통깁스일 때 보장하다 보니까 활용하실 일이 많이 없어서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불필요 퇴각은 고해감 진단비고요. 고해감은 보통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백혈병 등 특정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선 고해감의 경우 백혈병, 뇌암, 골수암 특정 몇 가지만 보장을 한다는 것이고 고해감을 가입하는 이유는 백혈병, 뇌암, 비호지킨 림프종 이런 것들이 14세까지 1위에서 3위에 속하다 보니까 어린이분들이 종종 가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인분들은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상선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등이 상위권에 속하죠. 해당 암들은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로 다 보장받을 수 있고 어차피 고액암에 해당하는 것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특약입니다. 다음 9번째 불필요 특약은 재진단암 진단비고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게 1,940원인데 재진단암 진단비는 16,220원이니까 48% 이상 비싸죠.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보시다시피 재진단암은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암에 걸리시고 2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그때서야 지급합니다. 그럼 2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에 암이 4년간 있어야 2번 받는 거죠. 혹은 암에 걸리시고 2년 안에 내 몸에서 암이 제거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험금 여러 번 받자고 내 몸에 암을 놔두실 분들은 없겠죠. 게다가 암 진단비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저 돈으로 항암 치료비 특약을 더 추가하시거나 암 진단비를 더 추가해서 처음부터 고가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선택이고요.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특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불필요 특약을 알아봤으니까 내 보험에 불필요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해보셔야겠죠.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증권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고 우편, 메일, 팩스 등 편하신 방법으로 받아보셔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째 방법은 내 보험 찾아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네이버로 내 보험 찾아줌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 해당 버튼 누르시고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하시게 되면 나의 보험 내역들이 나오게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 미청구 보험금이 무엇이 있는지, 휴먼 보험금은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11조 2천억 원이나 있고요. 2024년 중 약 4조 954억 원, 약 137만 건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였다고 하니까 내 보험에 있는 불필요 특약도 정리하시면서 숨은 보험금도 함께 찾아가시면 아주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지출의 요소는 보험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하죠. 보험이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저축이나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이 기능을 중점을 두셔야 되고 오로지 소비 지출로 보셔야 됩니다.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보장들까지 무리하게 추가해서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전문가 팀에서는 고객님께서 보험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상품의 비교 분석, 약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상품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